제 이름은 낸시입니다. 저는 32세 전업주부입니다. 제 남편 마이클은 34세이고 아주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결혼한 지 8년이 되었고 소중한 딸 릴리가 있습니다. 큰딸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남편과 저 둘 다 완전 반했어요. 나에겐 3살 된 누나 하퍼가 있어요. 내 선배 하퍼는 이제 막 35살이 된 선배 하퍼가 아온이라고 불리는 차이로 이혼 후 미혼모가 됐어요. 그녀의 아들 알렉스 아직 4살밖에 안 된 어린 여동생과 나는 아이들을 동물원에 데려갈 계획인데 안타깝게도 감기에 걸려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는데 남편이 휴가를 내겠다는 제안을 마지못해 취소하려고 했고 아이들과 함께 있어도 아이들이 실망하지 않기 위해 내 집으로 가십시오. 남편과 여동생이 함께 있을 뿐이지만 처남과 형수 사이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하거나 또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날 쇼핑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상가를 걷던 중 우연히 남편과 여동생이 카페에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왜 함께 있었는지 궁금했지만 딸들과 함께 방과 후 귀가 시간이 가까워지자 호기심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에게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수다를 하던 중 비가 온다고 무심코 설명을 해서 당황한 기색 없이 그냥 카페에 들어가서 기다렸기 때문에 그때는 그 말을 믿었는데 그날부터 남편이 오기 시작했어요.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고 용돈을 더 달라고 하기 시작했고 주말에는 여동생이 올 때마다 더 많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전보다 더 가까워 보였죠. 의심스럽지만 그래도 나는 그들을 믿었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우리 딸과 우리 딸에게 점을 찍었습니다. 사이는 예전과 다름없을 것 같았는데 나만 괜찮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 그래 다가오는 사건으로 뼈저리게 깨달을 뻔했어. 여느 때처럼 언니가 찾아왔을 때 일어난 일이야. 여행에 초대받았어. 친구 묻기 싫지만 알렉스를 일주일 정도 돌봐줄 수 있겠어요. 그녀는 일주일 내내 여행이 하와이이고 알렉스와는 힘들지만 부탁드려요. 요즘 너무 바빠서 정말 휴식이 필요해요. 데려다 줄게요. 좋은 일을 돌려달라고 약속합니다. 언니가 무릎을 꿇고 간청했습니다. 이혼 이후로 언니는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 같아요. 언니의 하와이 여행 날이 다가와서 출장을 잠시 비울 예정이에요. 남편이 여러 곳으로 여행을 간다고 해서 며칠이 걸릴 것 같다고 힘들 것 같았는데 출발 날짜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내 여동생의 하와이 여행과 똑같았다. 이건 정말 우연일까? 내 여동생의 여행과 남편의 출장이 같은 날에 있었던 것은 단지 우연일까? 남편이 자신의 여행을 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낸 것이 단지 우연일까? 전화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숨기려고 은밀하게 행동한 건 내 착각인가? 그리고 내 여동생이 오면 아무렇지도 않게 손을 만지거나 너무 가까이 서 있는 게 내 상상인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러다가 내 여동생이 여행을 떠나기로 한 날이 왔고 내 여동생 나루염과 아침 일찍 성수이와 함께 왔습니다. 내가 성수이의 손을 잡은 순간 그의 손에서 뭔가가 떨어져 나간 것을 알아차렸고 온도계 없이도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발열 나루염는 성수이의 발열이 없습니다. 어제 발열이 나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그녀의 아들은 여행보다 더 중요해야 하는데 나루염가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을 돌봐주세요. 내 말은 알렉스를 돌봐주세요. 아픈 아이를 그냥 두고 여행을 갈 수는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오랫동안 계획된 일이고 취소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요점은 성수이가 당신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는 중요하지만 당신이 여기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를 잘 돌봐주세요. 알았어요. 잠깐만. 나루염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떠났기 때문에 그녀가 어떻게 그렇게 어린아이를 고통스럽게 남겨둘 수 있겠습니까? 고열의 알렉스는 정말 괴로워 보였어요. 열이나 여행 초반에 급하게 그를 눕히고 차가운 물수건을 이마에 대고 냉동실에 얼음주머니를 준비하던 중 남편 마이클이 일어났어요. 알렉스에게 감기가 걸린 것 같아요. 열병. 정말 하퍼가 알렉스를 여행하러 주에 남겨두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오랫동안 계획을 세웠으니 어쩔 수 없군요. 취소하기엔 너무 늦었어요. 알렉스가 고통받는 이유는 그게 아니죠. 그렇게 걱정하신다면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급히 그를 데려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냥 알렉스가 쉬게 놔두세요. 그는 괜찮을 거예요. 너무 태연하게 굴지 마세요. 제가 뭘 하길 바라나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보러 가야 할 시간이에요. 너 나중에 그 마이클이 급하게 떠났어 남겨두고 급히 부모님한테 전화했는데 갑작스러워서 쉬지도 못했는데 엄마가 릴리 데리러 가자마자 일찍 퇴근할 거라고 엄마가 그러라고 해서 나한테 줬어. 엄마가 도착할 때까지 릴리는 방에 있어야 할 것 같아. 불쌍한 반면 알렉스의 상태는 더 악화되는 것 같았고 오후에는 열이 나고 기침도 하기 시작했다. 일찍 퇴근한 엄마가 릴리를 데리러 오셔서 알렉스를 데리고 갔다. 가는 길에 소아과 의사는 알렉스가 차의 움직임만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았고 그것은 단지 감기였음이 밝혀졌고 우리는 그에게 처방된 해열제를 주고 그의 상태를 지켜보라고 권유받았지만 그의 열이 더 오르거나 그가 정신이 이상해지면 그리고 위험할 때 구급차를 부르라고 해서 주저없이 집으로 보냈어요. 엄마가 갑자기 릴리를 돌봐달라고 해서 미안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기 부모님을 위해 알렉스가 더 걱정이에요. 릴리는 그냥 알렉스만큼 소중한 손자. 엄마도 전화를 끊고 걱정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남편 사무실에 호기심에 전화를 걸었다. 혹시나 남편이 어디로 여행을 가는지 물어보고 싶었다. 유급 휴가를 받고 하늘을 우러러보니 안 좋은 예감이 너무 현실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남편의 노트북을 열었다. 남편의 개인 노트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브라우징 이력을 보니 남편이 어디로 가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다. 목적지는 하와이였다. 비행기표와 호텔은 모두 그 사람이 준비했습니다. 그 호텔 이름을 알아봤습니다. 여동생이 동시에 하와이에 있는 여동생과 남편에 대해 말해준 것과 같은 호텔이었고 같은 호텔에서 그런 우연은 100만 분의 1입니다. 출장 중이라고 남편이 하와이에 있다는 게 이상하네요. 궁금해서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언니 SNS를 확인하고 싶었는데 새 글은 안 올라왔는데 최근 글은 잘 안 보이는데 확인하고 있어요. 그녀는 누군가와 자주 함께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가끔 나타나는 옷의 모습은 모두 너무 친숙했습니다. 남자의 손목시계가 포함된 사진을 보았을 때 내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남편에게 준 사진이었습니다. 비싸지는 않았지만 독특한 디자인의 마이너 브랜드에서 또 다른 사람이 남편과 같은 옷, 같은 시계를 착용한 여동생의 사진. 그럴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는데 윈도우 쇼핑 중 사진에서 결정적인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진 가장자리에 또 다른 사람이 비춰졌네요. 틀림없이 남편이군요. 내 여동생은 남편이 유리에 비친 줄도 모르고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올렸어요. 사진을 다 저장했어요. 틀림없어요. 누나와 남편이 지금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남편과 함께 쌓아온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두 사람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곧 바로 음성 메일로 연결됐어요. 전화기를 꺼놓은 것 같아요. 알렉스의 열 아픈 표정을 보고 아직도 가라앉지 않고 있어요. 내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알렉스는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고 나도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그 사이에 누나와 남편은 함께 웃으며 하와이 여행을 즐기고 있을지도 모르죠. 더 나쁜 이야기가 있을까요? 화를 내며 떨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하자. 알렉스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알렉스의 열은 내려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오르는 것 같아 깜짝 놀랐다. 제가 체온을 측정했을 때 107. 용서하지 마. 난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내 눈이 분노로 붉어지는 걸 느꼈어. 알렉스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됐어.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어. 슬픔과는 달리 오늘은 화창한 날이었어. 멍하니 바라봤어. 드넓은 푸른 하늘에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지만 눈물은 마르지 않았다. 내 손을 꼭 잡은 릴리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딸도 안고 울고 있었다. 나는 내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부모님은 떨리는 작은 어깨에 눈물을 흘리시는데 다른 참석자들은 모두 다 울고 있었어요. 갑자기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릴리에 앉아서 디스플레이를 보니 언니 이름이 보이더라고요. 안녕 낸시 오랜만이네요. 하와이에서 방금 막 도착했어요. 공항에 가서 알렉스를 데리러 가는데 잘 보살펴줘서 고마워요.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전화 같았어요. 나는 거의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는 천국에 가서 이제 멈춘 줄 알았던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어요. 내가 말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누나가 전화기 저편에서 어리둥절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천국이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돼요. 당신이 하와이 여행 중일 때 그 사람이 천국에 갔기 때문이죠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우리가 화장터에 오면 이제 이해하겠지? 혼란스러운 여동생에게 화장터의 위치를 알려준 후 통화가 갑자기 끝났다. 성수이 방금 택시에서 내린네. 동생 성수이 창백한 얼굴로 달려와 그녀는 그의 이름을 부르며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알렉스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 사람은 여기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천천히 화장터를 가리켰다. 요즘 화장터는 예전처럼 연기를 내지 않는다.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 정말로 화장 중이에요. 알렉스에 관해서는 당신이 나에게 맡겨준 날 그의 열이 갑자기 107, 6더 F107, 6더 F까지 치솟았습니다. 알렉스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서도 내 남편이었던 말문이 막힌 여동생 대신에 한 사람이 소리쳤어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그는 내 여동생과 함께 나타날 대담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게 지금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 있나요? 성수이는 물론 관련이 있어요. 나는 뒤처지지 말라고 다시 소리쳤어요. 남편의 목소리로 어떻게 감히 가족을 남겨두고 알렉스가 열이 나고 여행을 가는데 도움을 청하는 제 부탁을 무시하고 바람피우는? 여행을 갈 수 있겠습니까? 정신이 나갔습니까?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사무실에 물어보니 휴가 중이라고 했고 컴퓨터를 확인해보니 여동생과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같은 호텔에 묵는 하와이 여행 예약이 떴는데 우연이라고 하면 탈출할 수 있을 것 같나요? 내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 당장 그렇게 물어볼 용기가 있습니까? 왜 우리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화장터에서 우리가 모닝옷을 입고 있는 줄 알았지? 알겠니? 아니 그럴 리가 없어. 우는 여동생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는 장면을 지배한 내 여동생의 비명. 너는 울 자격이 없어. 넌 가장 낮은 놈이잖아. 내 아들을 버리고 내 동생의 남편과 비행기 여행을 갔어. 나 혼자 외로웠는데 내 동생의 남편을 쫓아다녔을 뿐인데 그게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게 무슨 소리야? 비난할 사람은 내 아들을 데려가지 않은 전 남편이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과 당신 낸시가 내 아들을 돌보는 것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여동생은 이제 분개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아이를 갖고 싶거나 선택적으로 미혼모가 되고 싶은 것처럼 이혼하면 전 남편이 아들을 데려가길 바랐는데 아들이 거절해서 혼자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이렇게 아들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알렉스 하퍼. 내 남편은 무너져가는 내 여동생을 안아줬고 더 이상 불륜을 숨기려 하지도 않았어. 그런 이기적인 말은 하지마. 우리 부모님과 나는 아이가 열병에 걸리도록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 불륜을 저질렀다니 내가 얼마나 비열한지조차 깨닫지 못한 건 변명이 여지가 없어. 헤이 낸시가 내 동생에게 너무 가혹한 건 아니지? 하퍼는 알렉스를 잃은 것에 충격을 받았어. 닥쳐. 공범감이 행동하지 마. 모두 높고 강력해서 내가 당신과 이혼한다는 걸 알다시피 모든 비용을 지불할 준비를 하세요.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남편과 관련이 있고 나는 우는 여동생 위에 서서 서로에게 소리쳤습니다. 정말 난장판이었는데 부모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어요. 언니는 눈물을 흘리며 부모님을 비난했어요. 아빠, 엄마, 알렉스는 왜 알렉스를 더 잘 돌보지 않았나요? 그때 알렉스가 왜 날카로운 뺨을 때렸는지 울려 퍼졌죠. 말도 안 돼요? 안녕, 뭐 하는 겁니까? 성수이를 안고 있는 남자. 내 여동생의 전남편이 화해할 수 없는 차이로 인해 이혼한 바로 그 사람. 그게 내 라인이야. 성수이를 버리고 뭐 하는 거야? 이대로는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알렉스는 내 아들이야. 그 사람도 내 아들이야. 너는 나에게 양육권을 주기를 거부해서 엄마가 갖는 것이 낫다는 사회적인 견해에 동조했지만 나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를 만나지 못하게 했고 이런 일이 일어날까봐 걱정했던 것처럼 넌 알렉스의 엄마가 될 자격이 없어. 닥쳐. 넌 그냥 자녀 양육비만 내고 조용히 지내면 돼. 알렉스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갚을 텐데 넌 그를 무시하고 아무 생각 없이 메리 어페어 여행을 떠났어. 세상에서 알렉스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된 그날 그의 상태가 얼마나 위독했는지에 대해 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동안 당황하여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나는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었고 스캇 알렉스의 아버지 스콧은 내 여동생의 불륜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퇴원 후 남편과의 여행 성수이는 스카트의 집에서 요양 중이었습니다. 성수이는 안전합니다. 그러면 누구의 장례식인지 혼란스러워하는 남편이 화장터를 쳐다보았고 나는 그에게 우리 할머니 지은 아내 증조 할머니라고 말했습니다. 알렉스는 아주 나이가 많아서 요양원을 돌보던 중 노령으로 인해 최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지어 침대에 누워 있어도 꽤 정신이 맑았고 증손주인 릴리와 알렉스를 존경했습니다. 그 사람은 충분히 괜찮아서 우리를 속였어. 아무도 알렉스가 죽었다고 말하지 않았어. 내 여동생이 나를 비난하는 듯이 노려보았지만 누군가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이 있다면 할머니의 죽음에 대해 듣지 못했고 내 여동생이 지저대기도 했어. 나는 너에게 여러 번 전화해서 소식을 알렸어. 할머니가 돌아가시는데 우리 둘 다 연락이 안 되니까 계속 전화를 끊고 할머니가 너한테 얼마나 친절했는지 생각하면 늦을 거라고는 말도 안 돼. 나한테 장난치지 마. 다들 날 바보로 만들고 있어. 어서 알렉스, 우리는 떠나는 게 그 남자와 함께 있기보다는 엄마와 함께 있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스콧 알렉스에게 충분히 돌려주세요. 이미 제 여동생이 스콧과 마주했을 때 엄하게 질책한 것은 아버지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난 뒤에도 알렉스를 계속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신이 할 수 있었던 일을 들어보세요. 형사범죄 책임자에 의해 버림받았습니다. 어머니로서 실패했습니다. 다시는 알렉스 옆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알렉스는 스캇 아빠에 의해 양육될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스콧에게 법률 상담을 통해 전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우리 딸은 끊어진 인연을 생각하지 않아요. 엄마 부모님과의 이별에 언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나는 그 언니 앞에 굳게 섰어요. 남편과 어차피 이혼할 건데 둘이 사이좋게 지내는 게 어때요? 당신이 해외여행을 간다고 아이들을 보지 않으려는 것처럼 남편이 이것을 듣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낸시, 그것은 단지 어리석은 순간이었습니다. 하퍼는 단지 핑계였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당신과 릴리입니다. 그러자 내 여동생이 소리를 지르며 소리를 질렀다. 그게 무슨 소리야? 넌 더 이상 낸시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사랑한 사람은 나뿐이라고 하지 않았어. 닥쳐, 난 내 딸을 사랑해. 나를 건드리지 마. 남편과 여동생은 또다시 말다툼을 벌인 여동생과 남편을 남겨두고 할머니의 유고를 남기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 후 소란에도 불구하고 중재를 위해 변호사를 고용했을 때 상황이 마침내 안정되었습니다. 알렉스는 아버지와 함께 살러 갔습니다. 나는 그가 슬퍼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와 떨어져 있는 게 오히려 다행인 것 같았는데 언니가 전혀 엄마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 남편과 나도 갈등이 있었고 오히려 남편은 고집이 센 편인데 부모님 두 분 모두에게 혼나고 기분이 가라앉았다. 딸아이의 말에 결정타가 왔을 때 아빠는 필요 없어. 6살짜리 소녀들도 꽤 조숙할 수 있어. 아빠의 비열한 행동을 나름대로 이해했을 텐데 남편을 보며 웃지 않을 수 없었다. 딸을 사랑한 남편. 오히려 전 남편에게 이보다 더 가혹한 처벌은 없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를 볼 권리가 있지만 그녀가 원하는지 아닌지는 그녀에게 달려있으므로 드라마틱한 사과는 끝났습니다. 릴리와 나 우리 집으로 돌아와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내년에 초등학교를 시작하는 지은 안와 함께 살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우리는 모두 지은 안의 학교 준비에 대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시작하면 일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성수이는 가끔 스카트과 함께 방문합니다. 그의 얼굴은 다음과 같습니다. 눈에 띄게 밝고 미소가 가득한 지금의 행복한 삶 뒤에는 언니와 전 남편과의 관계를 빨리 끝낸 것 같아요. 정말 그냥 찰나의 일이었는지 딸이 싫어해서 충격을 받았는지 빨리 언니를 버렸습니다. 내 여동생은 모두에게 버림받는 절망감에 한동안 빈 껍데기 같은 삶을 살아온 것 같아 결국 실종됐어. 우리가 실종 신고를 했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결코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